앞에서는 우리가 주요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신규나 재등록률, 소개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다. 어떻게 그것들을 향상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당연히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일즈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어떤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최대 수업 개수를 먼저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1인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뭐 자기 걸 차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비즈니스를 농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또는 뭐 온라인에서 뭐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수익이 주 수익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정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없는지, 그리고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을 하다가 멈추게 된다라는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최대 수업 개수를 먼저 찍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스케줄표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고객을 가득 채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워라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따진다 그러면 그 말은 성장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워라밸을 추구하며 수업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미친 듯이 그냥 수업에 몰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성과를 낼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미친 듯이 몰입을 하는 사람이 많은 수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고객들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지표들은 반복적으로 내가 매월 어떤 수업을 하고 매월 등록을 시키면서 통계가 쌓이게 되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많이 운동을 지도하고 시간이 누적이 되어야만 그 지표가 정말 신뢰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달 해놓고 그 3달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신뢰도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년 동안 누적된 지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향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최대 수업 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무질서하게 만드셔야 돼요.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만드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안정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뭔가 딱딱딱 업무 처리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하를 일부러 주셔야 돼요. 일부러. 무질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서인 상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나만의 규칙,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부하의 끝으로 몰아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부하가 최대치로 증가되었을 때 내 에너지를 최대로 100% 끌어내는 상태에서 규칙을 발견하게 되겠죠. 규칙을 발견하면 그게 에너지 효율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에 수업을 10개씩 했어요. 10개씩. 근데 더 이상 내가 10개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근데 효율을 똑같이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개가 아니라 5개만 하면 돼. 근데 비용을 2배로 올려요. 맞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은 10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이 나고 시스템이 잡혀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10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사람이 금액을 2배로 올린다? 고객이 줄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올릴까요? 고객이 원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금액을 2배를 미리 올려서 그걸 쳐낼 수 있을까요? 이미 증명된 사람이 아닌데 금액을 올린다고 그 사람과 수업을 하냐 이거죠. 물론 그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간다라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들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 최대 수업 개수를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셔야 돼요. 고객 줄 세우기. 이게 되지 않으면 다음 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줄 설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이거에만 포커스 두는 거예요. 내가 해부학을 많이 아냐, 적게 아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부학 몰라도 줄 세우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해부학을 정말 잘 알아도 줄 못 세우는 사람 많다고요. 반대로 해부학 전공 교수님이 현장에 와서 레슨을 한다? 고객을 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고객 줄 세우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성, 어느 정도의 전문성의 임계치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임계치만 넘어서면은 그것들은 고객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든 학위를 하나 더 따든 관심이 없다고요. 저한테 고객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는 한 2, 3년 지나고는 제가 뭘 하든 고객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만족스러웠고 좋았기 때문에 그냥 저랑 함께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나를 더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대 수업 개수 줄 세우기를 못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세일즈 공부해 보셨나요? 세일즈에 교육비 투자해 보셨나요? 얼마나 투자해 보셨어요? 마케팅 해 보셨어요? 마케팅 교육에 투자를 해 보셨나요? 컨텐츠 만들어 보셨나요? 그걸 하지 않았는데 왜 그 탓을 다 해부학으로 돌리냐 이거죠.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해부학은 다 중요해요. 세일즈, 마케팅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돼야 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최대 수업 개수를 찍고 그럼 줄 세우기가 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금액 인상이라는 게 됩니다. 금액 인상, 갑자기 고객이 너무 많아서 금액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보통은 금액 인상 단계에서는 상품을 세분화 시킵니다. 자, 내가 그냥 원래 1대1 레슨 상품을 팔고 있었다. 근데 B 상품은 1대1 레슨 플러스 뭐 케어 상품이 들어간다. C 상품은 1대1 레슨 플러스 케어 플러스 뭐 챌린지, 뭐 습관 챌린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드린다. 당연히 뭘 더 많이 해주니까 뭡니까?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겠죠. 그러면 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자, 셋 중에 선택을 하세요 라고 하셔야겠죠. 맞죠?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는 금액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3개월 전부터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왜 인상을 하냐?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골라라.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배신감이 들진 않을 거예요. 20%에서 30%까지 금액 인상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공포에 쌓여 있는 거죠. 또는 제일 비겁한 본명이 나는 나를 따라와준 고객에게 금액 올리기가 싫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더 좋아져야 돼요. 10명 수업할 게 아니라 5명만 수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한테 더 집중할 거 아닙니까? 수업을 옛날처럼 10개를 하는 최대 수업 개수를 평생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0개 채우면 에너지가 없거든요. 에너지를 발휘 못 한다고. 그 고객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브랜딩이나 이런 게 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을 향상을 시키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금액 인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고르세요 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면 세일즈를 통해서 A 상품, B 상품, C 상품 중에 점유율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점유율. 내 고객 20명 중에 뭐 15명은 A 상품, 3명은 B 상품, 2명은 C 상품,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품을 더 점유하게 만들까, 이게 나의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금액을 인상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핑계는 좀 거짓말 같아요. 반박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오프라인에서는 저의 몸값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해주는 몸값이 있으니까 제가 1회 20만 원을 받는데 10회 하면은 150만원에서 15만원에서 150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은, 온라인에서는 아예 몸값이 좀 다르게 되겠죠. 온라인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맨투맨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면 금액이 싸지겠죠. 근데 제가 부터가 컨설팅이 들어간다 그러면 금액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제 몸값이 8만 원이었던 몸값이 2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340, 440, 99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변했나? 나 변한 게 없어요. 난 똑같아.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거의 5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뭘 내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내 가치를 내가 높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높게 생각하는 순간 고객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 비싼 사람이에요. 싸게 살 생각이면 하지를 마세요. 이런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자신감이나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자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금액을 올리지 못한다, 월급이 낮다, 아니면 뭐 수업을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많이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수업을 최대 개수를 찍어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결국에 이걸 찍어내서 금액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확보하게 돼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부자가 되나요? 이걸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강사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저 강사 수업할 때 뭐 해외여행 가서 놀래요? 뭐 그냥 뭐 백 사고 이렇게 놀 건가요? 그게 아니고 재투자를 하셔야 되죠. 다시. 여러분들의 개발에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에. 결국에 여기까지 해서 끝난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되겠죠. 그냥 남들보다 몸값이 높은 사람. 하지만 수업 계속 해야 돼요. 50살이 돼도 60살이 돼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서 도망갈 겁니다. 어쨌든 재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별화가 돼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했잖아요. 시간과 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액 인상을 제가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금액 인상 할 겁니다 해서 막 사람들이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욕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성공시켰다고요. 또 한 번 인상했다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몸값을 더 높여버렸죠. 990만 원까지 막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뭘 했죠? 시간과 돈을 벌어서. 저는 벌었는 돈 전부 다 재투자했어요. 이때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교육비에 거의 1억 가까이 썼거든요. 정말. 저 유튜브에도 썼고, 유튜브 교육받고, 유튜브 컨설팅하고, 마케팅 릴스 교육만 3번씩 들었고요. 엄청나게 썼습니다. 뭐 1,500만 원짜리 컨설팅도 받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투자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생긴 거예요. 저 웹페이지 만드는데도 거의 뭐 1,000만 원 넘게 썼단 말이에요. 웹페이지 제작 기술 배우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생겼죠? 제가 운동에 대한 전문가지만 교육도 할 수 있고 유튜브에 대한 제작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컨텐츠 만드는 걸 되게 쉽게 하죠. 그냥 지금처럼 카메라 켜놓고 공급해서 전달 드리잖아요.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저처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예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최대 수업 개수를 찍어내는 이유는 관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열심히 본다고 해서 관점이 바뀔 것 같나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거 한다고 관점 바뀌는 건 착각일 겁니다. 그냥 이러서 좋아 라는 그 순간에 그냥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관점이 바뀐다는 거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점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든 제품이 있다든지 내가 만든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든지 이게 만들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1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수업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점이 변하기는 힘든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뭐가 되죠? 의식 수준이 올라가요. 결국에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돈이 벌려지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럼 그 고객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행복과 감동을 얻었으니까 또 돈을 주겠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만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이 일을 시작했거나 그냥 트레이너를 했거나 물리치료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 옵니다. 수영 강사분들도 오시고요. 근데 전부 다 한가닥 해요. 수업도 많이 하시고 뭐 좋아요. 근데 금액 인상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냥 여기서부터 안주해요. 왜 안주하냐? 내가 옆에 친구보다 낫거든요. 옆에 직원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비교의식인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나아. 그렇게 그냥 자기의 어떤 안전지대를 딱 세팅해 놓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정해 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자기다움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둬놓는 그 감옥을 자꾸 깨트려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듣고 깨는 과정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깨트려 가는 그 과정이 그냥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이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트려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나 이런 강의들도 계속 전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보는, 이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길 바라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교육들을 미리 시켜드리는 거죠.
애초에 내가 이런 교육을 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무료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접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했던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편집할 수 있으면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거의 한 3, 4년 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지금 또한 제가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저는 어떻게 살 거다라는 걸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분명히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물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느 포지션에 서고 싶은지, 끊임없이 변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머물고 싶은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물지 않겠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되고, 저한테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빠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받을 때도 있고, 지금은 뭐 제가 공개적인 컨설팅을 1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고 받는데, 그거를 10만 원 내라고 하면 안 해요. 무료로 한다라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10만 원 이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면 무료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10만 원을 해놨을까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어요. 이 10만 원의 가치도 못 보는 사람이면 앞으로 제가 더 줄 수 있는 가치도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치를 볼 수 있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교육비를 1,500만 원 쓰는데, 1,500만 원을 쓰는 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미친놈이냐? 그만 배워라. 그 써가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저는 1,500만 원을 쓰자마자 3개월 만에 4,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10만 원을 투자를 못 한다? 근데 치킨을 사 먹잖아요. 고기 사 먹고 또 자기 꾸미는 데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 데는 10만 원, 20만 원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내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제공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맞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신청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함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만큼 더 향상시키고 싶은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다.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많이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시고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눈뜨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런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강의들을 열심히 한번 봐보세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이것들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몸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무료로 전달을 드립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겠죠. 관점이 바뀌고 의식 수준이 바뀐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조금씩 퍼스널 브랜딩을 고도화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서는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딱 잡아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씨앗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